그때 피부가 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돌아가면 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런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진짜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빅사이트 뷰티인사이드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피부 망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피부를 굉장히 망치고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게요. 피부를 망친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어떤 걸 쓰냐, 어떤 행동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 있냐, 혹은 방치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50세, 60세 때에는 관리를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게 관리를 한다는 게 꼭 돈을 많이 들여서 피부과에 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관리만, 그냥 신경만 좀 써줘도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람,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거울을 봤을 때 그냥 만족감이잖아요. 자존감, 자신감, 그냥 그런 것들인데, 조그만 관리 있죠. 뭐 선크림을 바른다든지 혹은 세안을 잘한다든지, 그냥 이런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진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꼭 피부과를 가야지만 이런 게 유지를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스스로에게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제이님이 겪었던, 아니면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됐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쁜 습관이었던 것들 혹시 맞아요. 알려줄 수 있나요? 진짜 많은데요. 20대 때에는 사실 피부가 워낙 좋죠. 젊으니까 좋아요. 뭘 해도 자극도 크게 없습니다. 자극이 있어도 회복도 빠르고 좋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이 하는 행동이 나한테 나쁘다는 걸.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첫 번째는 세안 안 하고 잠드는 것. 그거를 한 번쯤 안 해도 되지 않나 하고 세안을 안 하고 잠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이거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밤을 새는 행동들, 공부를 하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 너무 늦게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는 거는 진짜 좋지가 않아요. 무조건 수면 시간은 지켜주셔야 되고, 그 잘 시간에는 잠을 주무셔야 회복이 됩니다. 세포 재생은 우리가 잘 때 일어난다. 그래서 잠은 꼭 자라. 그리고 새벽까지 절대 너무 늦게까지 매일을 그렇게 하지는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광고 트렌드에 따라서 제가 제품을 선택한 것.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기기 같은 것들을 광고 트렌드에 따라서 제가 선택을 한 것들을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이게 사실 화장품은 먹는 거랑 똑같이 매일 피부에 흡수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성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가격으로, 그러니까 제품을 선택하기도 하고, 혹은 광고를 보고 트렌드, 혹은 이제 남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그리고 안전한 제품들을 찾아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피해야 될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선 아이 메이크업을 심하게 한 거. 아이 메이크업을 심하게 했다는 거는 막 뭐 팬더처럼 그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 눈 피부에 좀 자극이 되는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인조 속눈썹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붙였었던 것. 그걸 붙이는 접착제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구에도 안 좋고 피부에도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돌아가면 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려주시면 50대, 60대에는 남들과 좀 다른 나의 건강한 피부나 몸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30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30대로 가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 피부에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아이가 바르는 피지오겔, 막 비올란 이런 제품들만 바르고 그냥 자고, 왜냐면 씻을 시간도 없어요. 아이를 보고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피지오겔 바르고 자고 했는데 그게 진짜 많이 후회가 돼요. 그때 피부가 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피부 장벽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그때 이거 코스모 크림을 개발했었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피부가 안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그거 딱 한 가지만 바르면 되긴 하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20대에는 막 철저하게 관리를 하다가 결혼하거나 좀 나이가 차면서 자기 관리를 더디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을 좀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디저트류, 그걸 끊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저는 술이나 커피는 잘 먹지는 않아서 그거는 괜찮았는데, 디저트류, 당분이 많고 밀가루, 이 음식들이 진짜 안 좋습니다. 혈당을 오르게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피부에도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조심해서 식습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 그리고 유지하는 거, 이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크림. 선크림은 저는 사실 20대부터 선크림이랑 양산은 좀 열심히 들고 다니고 바르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없는데, 주위에 보면 선크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크림은 정말 중요합니다. 광노화가 진짜 가장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진짜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세요. 근데 좀 자극 안 되는, 아이들이 바르는 그 징크 옥사이드로 만든 그런 성분들로 선택을 하셔서 바르시면 진짜 60대가 50대가 또래 친구들보다, 관리 안 한 또래 친구들보다 확실히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선크림은 무조건 바르셔라. 그리고 세안을 잘 하셔라. 세안도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세안 안 하고 주무시는 거는 이제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30대 때 조금 후회되는 거는 피부과를 안 간 거? 피부과를 진짜 안 갔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후회가 돼요. 한 번씩 가서 좀 내 피부 상태를 체크를 하고 얼마나 노화가 진행됐는지 알았다면 제가 생각을 하고 관리를 했을 텐데, 그냥 나이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체크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이님은 40대에 접어들으셨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한다면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 중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관리가 있으신가요? 40대가 되니까요, 이제 20대 때에는 막 볼도 빵빵하고, 40대가 되니까 볼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켜야 돼요, 볼살을. 빠지면 안 돼. 빠지면 너무 나이 들어 보여. 여기가 굴곡이 있는 순간 나이가 들어 보여. 그래서 눈이라든지 아이홀,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지방 막 이렇게 울룩불룩한 거 있죠. 그런 것들, 굴곡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안 생기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식단 관리하면서 너무 빠지지 않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근육량을 늘려야 되니까 운동은 해줘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걸 보셨다면 20대 때부터 좀 차근차근 놓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좀 고생을 하지 마시고. 그 40대 때에는 아무래도 식습관을 확실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집중적으로. 그리고 운동. 이게 몸 건강이 무너지면요, 얼굴은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같이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 오랫동안 면역 질환을 좀 앓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래서 이 색소 침착된 것들을 제가 계속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혼자서 홈케어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무너지게 되면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면역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비타민C 바르고 먹는 거 진짜 잊지 마세요. 비타민C는 너무너무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그거 먹는 거 바르는 거는 꼭 해주세요. 피부 망치는 습관, 그리고 또 있어요. 잠자는 습관. 어떻게 주무세요, 지니님? 저는 한쪽으로 기대서 자요. 이렇게 옆으로 자요? 근데 정면으로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한쪽으로 자면 우선은 틀어져요. 근육도 틀어지고, 이 골격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근육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밀다 보면 골격이 틀어지겠죠. 그러면 내 몸은 자꾸 중심을 맞추려고 얼굴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포개서 자는 건 좋지 않고, 한쪽으로 자다 보면 주름도 한쪽으로 더 생겨요. 그건 아시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왼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잔다 그러면 심장이 눌릴 수도 있고, 위 이렇게 방향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위산이 역류해서 오히려 위 역류하면은 알죠? 어떻게 되는지, 속이 얼마나 쓰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좀 정면으로 자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잘못 자게 되면 목 근육이 눌려서 두통이 좀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위해서도 좀 똑바로 자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 어깨가 내가 이렇게 좀 말렸다, 자세가 구부정해서 말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어깨를 말린 걸 펴서 이렇게 자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는 수도 너무 어려운데요? 앞으로 보고. 그쵸. 어렵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좀 돼요. 그리고 피부 망치는 거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혈액순환하고 림프순환 안 되는 거. 이거를 방치하시는 행동은 진짜 좋지가 않아요. 혈액순환이랑 림프순환이 안 되면 영양 공급도 그렇고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이나 혈액순환들은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오피스에 이제 사무실에 앉아 계시다 하더라도 이 발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운동이 됩니다. 혈액을 펌프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환이 계속 되게 해주시는 게 좋고, 이 림프순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경락 마사지 스스로 좀 해주시고,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고, 막힌 부분이 있다 하시는 곳들은 풀어주세요.
이 테니스공이나 이런 골프공 같은 것들로 그 부분을 약하게 풀어주시면, 그것도 풀라 그랬다고 세게 해서 피부 괴사될 만큼 까맣게 될 만큼 하지 마시고 살살 약하게만 좀 해주셔도 훨씬 더 순환이 원활히 되니까 이거를 꾸준하게 해주시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두피라든지 이런 림프 마사지 하는 것들은 따로 한번 같이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또 뭐 있을까? 머리 안 감는 거. 머리 안 감으시면 이 노폐물이랑 기름 성분이 피부를 찌르면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피부 트러블을. 그래서 피부 청결도 중요하지만 헤어 청결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피 청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피는 청결하지 않으면 탈모가 올 수도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결국은 모발 약해지고 빠지는 거, 탈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도 좀 꾸준히 해주시고요. 외부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얼굴을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뜯고 만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뾰루지나면 못 견디시는 분들, 그게 접니다. 제가 뭐가 나면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연습하는데 안 만지려고. 색소 침착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손으로 건드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그냥 연고나 너무 심하면 병원에 가셔서 관리를 이제 받으시는 게 좋은데, 저는 그냥 나이아시나마이드 연고 아니면 헤파린노이드 성분의 연고로 그냥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뾰루지 만지지 마시고 한번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관심을 가져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있어요. 사우나 오래 하는 거, 목욕 오래 하는 거. 목욕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 몸 자체에는 천연 보습인자가 있어요. 이 천연 보습인자가 친수성이기 때문에 뺏겨요. 그 목욕할 때. 그래서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그럼 보면 그 뱀살 있죠. 다리에 뱀살 같은 그 어린선이라고 하는데, 수분을 빼앗기게 되면 이 문제가 계속됩니다. 이게 내가 목욕을 뜨거운 물에 오래 하면 수분을 오히려 뺏긴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더 건조해진다 생각하시고 너무 오래 뜨거운 물에 하시는 거는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샤워를 하시고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하시고 바로 보습제를,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성분도 선택하셔서 보습제를 충분히 바디까지 다 발라주시고, 얼굴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바르셔야 돼요. 안 바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내가 어느 순간은 나 그래도 좀 예쁘게 곱게 늙고 있구나. 남성분 여성분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다릅니다. 때미는 거, 닥터 이런 거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물리적으로 쓰는 것들은 피부에 그냥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만 안 해주셔도 좀 덜 늙을 텐데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게 되는데 말 안 한 거 있다. 메이크업 도구 청결하지 않은 거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 메이크업 도구가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세균을 오히려 피부에 바르는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붓 같은 경우에는 뾰족하잖아요, 털이. 그래서 찌르면서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고, 그게 또 염증, 그렇게 되면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질환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은 가속 노화가 올 수 있다, 노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집안 청결하게 하는 거, 도구 청결하게 하는 거, 손 청결하게 하는 거, 그리고 베개, 뭐 그냥 내 주위를 청결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경 쓰셔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좋은 걸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요, 안 좋은 걸 안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런 행동들을 계속 습관화해 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나쁜지 좋은지 몰랐다, 그리고 알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위에 공유를 한번 해주시고, 오늘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우리 또 유익하고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혹시 뭐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